두 번 문제, fx가 0보다 작을 때 해가 다음과 같답니다. 근데 fx가 2차 부등식이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랑 4를 근으로 갖는 식이 되려면 fx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통해서 fx가 0보다 작다는 뜻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돼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사이값으로 답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f 2x-3을 계산해야 되죠, 우리는? 그럼 x 대신에 2x-3을 대입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는 상태로 직접 대입하시는 게 식 정리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럼 x자리 대신에 2x-3, 그 뒤에 플러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자리 대신에 2x-3 집어넣고 그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자리 대신에 2x-3을 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f2x-3은 2x-1, 그 다음에 2x-7이 되고, 자, 얘를 통해서 f2x-3이 0보다 크다의 부등식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x-1, 2x-7이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큰 작작이죠. 얘가 0이 되는 값 2분의 1, 얘가 0이 되는 값 2분의 7. 따라서 x는 큰 값인 2분의 7보다는 더 크고 또는 x는 작은 값인 2분의 1보다 더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으로 못 풀게 지금 인수분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좌변식을 y라고 써서 2차 함수 형태의 식을 만들어 두고, 그럼 좌변을 y라고 뒀으면 우변도 당연히 y라고 둬야 되겠죠. y는 0. 위에 있는 거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2차 함수니까요. 그럼 밑에 있는 y는 0은 x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x축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위치 관계로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포물선이 x축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는데, 이 작거나 같다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또는 같다니까 접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라는 뜻은 아래로 라는 뜻이고 같다라는 뜻은 접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저 포물선을 그렸을 때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거나 x축에 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해라는 겁니다.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냐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x축을 그립니다. 그 x축을 먼저 그려놓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생각인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의 관계를 본다면, 그 위치 관계를 본다면 총 3가지잖아요. x축에서 안 만나는 케이스, x축 한 점에서 접하는 케이스, x축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게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1번 그래프한테 물어봅니다.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1번 그래프한테 물어볼 때 뭐라 물어봤냐면 이 포물선 너 혹시 x축 아래로 내려가? 아니, 나 x축은 아래로 안 내려가는데? 그럼 혹시 x축에 접해? 등호가 있으니까요. 너 혹시 축에 x축과 만나? 안 만나? 그럼 너 해가 없구나.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혹은 이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프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만나는 점을 우리 그냥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합시다. 두 번째 그래프한테 다시 이 위치 관계를 물어봅니다. 이 포물선, 너 혹시 x축 아래로 가? 나 x축 아래로 안 내려가. 그럼 혹시 x축과 만나? 만나. 어디서 만나? x값 알파에서 만나. 그럼 결론은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얘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한테 물어봅니다.
다시 이 위치 관계를 이 포물선 너 혹시 X축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 여기 만나는 점을 베타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점을 감마라고 합시다. 너 언제 X도 아래로 내려가? 나 여기 베타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을 때 요 구간 사이에서 나는 X축 아래로 내려가. 혹시 같을 때는 언제야? 베타랑 감마에서 X축과 같아. 그럼 결론은 3번은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부등식 해. 결론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문제에서 다시 말했던 해를 갖지 않는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입니다. 1번 조건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은 뭐죠? 그러면 포물선과 X축이 안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조건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어떤 포물선에 어떤 식에 대한 판별식을 써야 되냐면 저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을 쓰는 거겠죠.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를 쓰도록 합시다. 그럼 저 반, 2가 없어지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A 플러스 2 걔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개해 봅시다. A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6A가 나올 거고 이쪽 마이너스 8 이쪽에 플러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이게 0보다 작아요. 2차 부등식에 당연히 인수분해가 필요하죠.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1 그게 0보다 작습니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그렇죠, 사이값이에요. 작은 값인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는 큰 값인 7보다 작다. 이게 A의 범위가 됩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으라고 했죠. 정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7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6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11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그 연립부등식 해가 정수 1개 개수가 1개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도록 A값의 범위를 찾는 건데 위에 있는 1번식은 이게 충분히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4, X-8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밑에 있는 것도 A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1, X1 여기 1A 둘 다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X-1, X-A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범위를 수직선상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사이값이니까요. 4, 8. 얘는 이게 두 개 0이 되는 값 찾다 보니까 1과 A인데 A가 1보다 큰지 A가 1보다 작은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럼 만약 A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럼 여기 두 개 그래프랑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적당히 잘 모아서 정수해가 한 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랑 이렇게 모아서 그림으로 이렇게 색깔로 분리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 모은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여기 A, 여기가 1이고요. 4는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되면 두 개 범위에 공통 범위는 없죠. 공통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정수 한 개가 겹치지도 않을 겁니다. 결론은 이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경우라는 얘기죠.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 8이 있는데 (4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4보다 커나왔고 8보다 작거나 왔습니다. 4도 포함 8도 포함. 그리고 색깔 좀 분리할게요. 여기 1 이상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A가 겹치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서 내려오냐가 핵심이죠. 근데 내려오는데 정수가 한 개만 만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이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가 겹칠 겁니다. 근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벌써 4를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럼 4 이외에 다른 정수는 포함이 안 되니까 결론은 5는
이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야 정수 한 개가 될 테니까요. 그럼 여기 내려온 이 내려온 값이 누구죠? A입니다. A. A는 4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은 위치 4와 5 사이에 껴있어야 되겠죠. 4를 포함해야 되니까 4보다는 오른쪽 와야 되겠지만 5를 포함하면 정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5 바로 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겹치는 범위 여기가 겹치죠. 이렇게가 겹칩니다. 근데 이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는 1개. 근데 벌써 이게 4라는 정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5라는 정수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A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자 이렇게 이제 범위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세부적으로 끝에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 A가 4나 5 중에 둘 중에 하나 여기에 등호를 갖든지 아니면 여기에 등호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 등호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그림을 선생님 좀 따로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줬거든요. 요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데, 첫 번째 A가 4와 같은 위치로 갔을 때 한번 그림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4가 있었고요. 여기 8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었고, 그쵸? 근데 이렇게 4와 8 됐니? 근데 여기서 1이 이렇게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할게요. 1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A가 4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A가 4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 범위와 이 범위에 겹치는 범위가 어디냐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4가 겹칩니다. 그죠? 둘 다 색칠한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왼쪽 범위도 4를 가지고 있게 되고 오른쪽 범위도 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범위의 정수 범위, 이 범위에 겹치는 범위에 정수에는 4라는 해 한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1번처럼 돼도 결국은 문제에서 말하는 정수회가 한 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 그럼 이번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당연히 지금 A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데 만약 5와 같은 위치로 갔다 칩시다. 그럼 5와 같은 위치로 왔을 때 그림을 다시 한번 더 그려드릴게요. 이번에는 5와 같은 위치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 1이고요. 여기 4가 있고 여기 8이 있고 이렇게 4와 8 사이에 해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는 1부터 시작해서 A까지 내려오는데 이 A 내려온 위치가 알고 보니 5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5와 같은 위치로 내려왔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겹치지 않나요? 여기가 겹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겹치는 거죠. 여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겹치는 범위에서 정수를 찾으시오. 그러면 4도 있고 여기 내려온 A의 위치가 5로 내려왔기 때문에 5도 갖게 되죠. 그럼 정수가 2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정수 1개를 찾는 거기 때문에 2개는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A의 범위는 4 이상 5보다 작은 범위가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답니다. 모든 실수 범위에서요. 근데 이거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등식이니까 뭐 이렇게 1번 부등식을 하나 풀고 이렇게 2번 부등식을 푸는데 둘 다 모두 모든 실수에서 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번 부등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이항을 해봅시다. 그럼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게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부동호 방향 잘 보세요. 자,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2차 부등식으로 못 푸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y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포물선 하나, 좌변 y, 우변 y, 우변은 y는 0이라는 x축 하나. 근데 지금 이 포물선이 아래를 볼록한 건 확실하죠. 제곱합한 게 양수니까요. 그럼 x축과 위치관계로 본다면 총 3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3가지 중에 아직은 어떤 건지 몰라요. 왜냐면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 0과 같으면 중근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이니까 x축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자, 이제 남은 거는 부등식을 풀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부등식을 안 풀고 이거를 그래프로 바꿔서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크단 말은 없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위에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데 언제? 모든 실수, 항상입니다. 그럼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물어보는 거죠, 각자. 야, 너희 세 명 중에 너희 세 명의 포물선 중에서 항상 x축 위에 있는 포물선이 누구니? 그러면 그렇죠, 딱 얘 하나입니다. 얘만 x축 위에 존재하죠. 얘는 이게 x축 위에 존재하지 않는 x축에 접하는 게 있기 때문에 x축 위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 요 사이는 다 안 되죠. 항상 x축 위에 있다 말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이 식에 대한 판별식 4분의 D를 씁시다. 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그게 0보다 작다. 그 정리해보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 0보다 작다. 넘어가면 A 값은 2분의 3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게 일단은 1번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만족하는 2번 조건 저 식이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3x제곱 플러스 5. 자, 얘가 역시나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 조건도 마찬가지죠. 부등식을 일단 이항을 시켜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으로 지금 못 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 그래프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a라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y는 여기라는 x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것도 x축과 관계를 본다면 총 세 가지였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이 세 명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어이 포물선, 니네 포물선 세 종류 중에 x축 위에 크거나 같은데 이 크거나 같다를 뭘로 해석해야 되죠? 위에 있거나 또는 같답니다. 언제? 얘도 항상이죠. 야, 니네 세 명 포물선 중에 항상 x축 위에 있는 애가 누구니? 그럼 일단 얘는 당연히 포함됐겠죠.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난데? 근데 두 번째는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얘는 항상 위에 있는데 아까 여기서 안 됐었죠? 근데 이제는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얘도 됩니다. 괜찮아 너도. 그럼 이 그래프 자체도 얘도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얘는 판별식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이 0과 같은 애니까, 자 마무리. 다시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을 쓸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럼 여기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C 5 마이너스 A,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1이 되고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되겠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처음에 2 빠졌네요. 근데 여기 2가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여기 2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2를 분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0 플러스 2A 0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이제 9가 되고 A는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이것도 답이 되고요. 이것도 답이 되는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인지 아니면 둘 다 답인지를 문제 조건을 보고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조금만 위로 갈게요. 지금 1번을 만족하는 정답은 A가 2분의 3보다 크다고, 2번을 만족하는 조건은 A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건 둘 다를 만족해야 되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둘 다를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등식 전체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등식들은 연립해서 풀었죠. 그럼 연립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당연히 위식, 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위식에 대한 결과, 아래식에 대한 결과. 그럼 둘 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A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 학생들을 이제 배정해서 재우려고 하는데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8명의 학생이 남고 한 방에 6명씩 배정하면 2개의 방이 남는답니다. 이때 이 수련회의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수련회의 방을 그냥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끝에 2개 방이 남다고 했으니까 보통 2개 남다 그러면 넉넉히 한 4개 정도. 그죠? 2개 남으면 4개, 3개 남으면 5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2개 정도 더 많이 그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처음에는 전체 방의 개수를 x개로 둔다면 자, 처음에 학생 수는 이건 고정된 값이죠. 4명의 학생들을 x개 방에 배열한 다음에 그리고 8명이 더 있어요. 이게 학생 수입니다. 정확한 학생 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이제 학생 수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6명씩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6명 들어갑니다. 6명 들어갑니다. 계속 방마다 6명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끝에서 2개 방은 안 쓴다고 돼 있죠. 이 2개 방은 쓰지 않은 겁니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남았다는 표현이 쓰지 않았다는 뜻이고 쓰지 않았다는 뜻은 여기는 학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방에 있어요. 이 방은 쓰긴 썼죠. 하지만 몇 명이 이 방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학생이 최소한 1명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방은 쓴 거죠. 그 학생 혼자 쓰는 거니까요. 좋겠네요. 방을 혼자 써서. 근데 몇 명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쓰긴 썼으니까 여기 있는 인원은 낱개로 계산합니다. 그럼 몇 명 계산해야 되냐면 1명부터 최대한 몇 명까지? 네, 6명 다 들어갔다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로 6명씩 꽉 들어차 있는 방은 x-3개의 방에서 6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개는 안 썼고 1개 방은 정확히 6명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걔 빼고 총 x-3개 방에 6명이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학생수에 대한 부등식을 쓰게 되면 학생수, 정확한 학생수인 4x 플러스 8의 범위는 6명씩 x-3개 방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방을 계산할 때 추가로 1명, 최대 추가로 6명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3개 방에 6명씩 다 들어가는데 마지막 한 개 방은 1명부터 6명까지니까 여기처럼 1명부터 6명까지 따로 부등식 범위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제 푸시면 되죠. 좌변이 6x-1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고 요렇게 부등식 하나랑 이거 하나랑 그다음 여기 6x-18에 6을 더하는 거니까 24가 되죠. 마이너스 18에 6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걔가 4x 플러스 8이 6x-1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답을 구하면 되십니다. 그 위에 있는 거를 정리하게 되면 넘어가면 2x가 남죠. 얘가 1로 넘어오게 되면 25가 남겠네요. 밑에 거니까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남고 이게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을 풀면 x는 2분의 25니까요 12.5명입니다. 그거보다 작거나 같고 밑에 거는 x가 1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x는 10 이상 12.5 이하가 되겠네요. 10 이상 x는 12.5 이하명.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이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0과 11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 방의 개수는 11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12까지 12개가 되겠네요. 12.5니까 10, 11, 12까지 포함되니까 11이 아니고 12가 정답이 되겠죠.